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오전이 밝았습니다. 네, 야, 이번 추석은 이렇게 매일같이 비가 오네요. 이렇게 매일같이 비가 오는 것도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그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벼들이 막 쓰러졌어요. 쓰러졌고, 그리고 아주 신난 참새떼들이 이 알곡을 먹으려고 매일, 지금은 화면에 잘 잡히진 않습니다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건비가 워낙 올라가지고 허수아비 같은 건 없죠. 그리고 예전만큼 또 새도 많지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던 게, 예전에는 참 새들 보기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정말 새가 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공기가 좋아졌다라는 걸 드러내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잖아요. 중국에서의 공해 유발 인자가 없어져서 스모그가 없어지자 이번에 이렇게 더웠다. 수목으로 이렇게 태양빛을 가려줘야 됐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태양이 직사광선을 쬐어가지고 이번 여름은 그 가히 너무 공포스러울 정도의 더위였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 중국에서의 태양광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계속해서 공해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유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흐름도 경제로 읽는 세계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중국 얘기를 드린 건, 오늘 저는 아침에 중국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이제는 AGI인가? 네. 그러니까 제너럴 지능이죠. 일반 지능을 가진 AI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 AI 전문가들은 27년도 말 정도가 되면은 AGI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인간의 한 부분 영역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이미 글로 다 정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 때 이미 글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즉각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저는 이번에 실제로 법무 비용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 이상 줄이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계약서를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완전 법알못이거든요. 진짜 제가 무슨 시험 보잖아요. 뭐 자격증 시험 보면 꼭 한쪽이 법 테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완전히 점수가 바닥이에요. 다른 쪽에서 점수 잘 얻고 법에서 다 깨지는 그런 법알못이었는데, 제가 AI를 이용해서 법적인 내용들을 직접 계약서를 썼다. 이건 진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판단에는 그만큼 AI가 그런 쪽에서는 도움을 주는데요. 이건 그냥 AI고요. AGI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 지능 수준까지 가서 인간 대신에 생각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는 거야? 야, 그러면 이제 진짜 철학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락강 철학 한번 해보자고. 프랑스 철학 한번 해보자고. 니들 한번 해봐. AGI 와서 그래 프랑스 철학 해봐. 니들이 한번 정어 하나 내가 한번 볼게. 나는 적응 못했으니까 아마 힘들걸. 농담이고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아시는 분 다 아시겠고 어제 저녁부터 알려진 사실인데요. AMD와 오픈 AI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MD는 향후 4년간 약 1,000억 달러의 매출을 AI 쪽에서 이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장중에 37% 폭등했고요. 그리고 마감까지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AMD 주가 상승률이 전일 대비 무려 23.71포인트 39달러나 올라가면서 그동안 가장 저조했던 AI 관련 칩 주식이었던 AMD가 한순간에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AMD만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AI를 구성하는 주식들이 다 올랐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오르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경쟁사니까요. 그러니까 ARM도 2.3% 올랐고요. 램 리서치 2.2%, KLA 3.4%, 그리고 ASML도 1%, ARM도 2.3%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당연히 TSMC도 3.5%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반도체 주식의 날이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무려 업종 지수 2.89%가 되는 놀라운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큰 주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 가까이 올랐다는 건 다른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라는 것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우리 한국 시장하고 연결이 크니까요. 여기도 1.67% 올라가면서 최근에 가장 큰 폭의 반도체 중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날 이후에도 한국의 반도체 주식들은 지금까지의 해외 주식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내용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너무 천문학적이죠. 지금 오픈 AI의 행적을 갈까요? AMD와 이런 행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AMD는 오픈 AI한테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어요. 자기 지분의 10% 정도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AMD도 급했지 뭐. 빨리 자리 잡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오픈 AI가 AMD일까요? 자, 그 전 단계로 돌아가 볼까요? 오픈 AI 샘 얼트만은 어디 왔습니까? 한국에 왔습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SK 하이닉스를 만났고 삼성전자를 만났습니다. 왜요? 네. HBM과 D램을 공급받기 위해서죠. 자, 그전에는 또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협의를 했었죠? 그 전으로 가면 엔비디아죠. 예, 엔비디아하고 또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뭐 10기가와트? 네. 근데 AMD하고도 지금 10기가와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양이죠. 자, 웃기잖아요. 엔비디아 갔다가 D램 업체들 왔다가 다시 또 다른 서브 GPU 회사에 왔다는 이 사실 모두. 그리고 90만 장 달라 그랬죠? 우리 HBM 쪽으로. 아니, 지금 D램 업체 토탈. 뭐 중국은 이거 못 오니까 중국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네들이 투입하는 웨이퍼 수량이 얼만데 90만 장을 달라 그래. 그게 말이 되냐고. 얘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의 2배 조금 넘나 그래요. 이 3사를 합칠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오픈 AI가 요청한 HBM 수량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아침 떠오른 결론은 뭐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증시각도 TV의 생각. 아, 얘들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날리지? 아, 얘네가 지금 쓰려고 하는 수준이 그냥 데이터 센터 크게 짓겠다는 게 아니라 AGI 준비하는 거구나. AGI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케이 해주고 마치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만나주고 AMD도 자기 지분 10%나 주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모양새 모두가 뭡니까? 아, 뭔가 얘기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아침에 갑자기 번쩍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러면 얘네 지금 그 전문가들이 뭐 27년 말부터 그 AGI 비슷한 게 온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AI와 비교했을 때 AGI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할 거 아니야. 와, 그런 걸 노리나 보다. 그러면 얘만 AGI 하겠어요? 또 다음은 어떻게 되냐고. 자, 그러니까 지금 D램 가격 난리 났잖아. D램 관련된 주식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그 메모리 쪽 해주는 뒤에 서버 업체들 주가 지금 폭등했어요. 바닥에서부터 4배씩 올라왔거든요, 벌써. 네, 저는 그만큼 수익을 못 냈습니다만 이전에 이미 많이 물려가지고 어쨌든 수익이 났어요. 자,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오냐라는 것이죠. 얘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좀 어마무시한 거구나, 규모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진짜 그 AI 버블 시대로 가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AI가 버블이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중이 떠중이 막 들어오면서 AI만 닮으면 막 주가 빡빡빡빡 올라가고 몸값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사태가 온 게 버블이에요. 과거 2000년 닷컴 버블을 경험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는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찌되었거나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다 모르는 건 이 테크 기업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의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휴일을 거치면서 마치 지금 토요일 같은 화요일을 또 보내고 있고 내일도 쉬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자전거 타러 갑니다. 10일 날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저를 10일 날은 못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고 저희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거고 이렇게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세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의 아베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자민당의 뭐라고 해야 돼요? 총재로 뽑혔나요? 예, 총재로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앞으로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분 되고 나서 난리 났어요. 어제 우리 놀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이 지수가, 이 말이 되냐고. 지수가, 선진국 지수가 어디 뭐 모르는 나라도 아니고 하루에 4.7%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올라. 그리고 엔화는요, 엔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2의 아베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완화적 스탠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채권 난리 났습니다. 일본 채권은 30년물이 10bp가 훨씬 넘게 금리가 튀어버렸어요. 자, 이제 일본은 금리 인상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통화 가치는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자, 그러니까 야, 돈 가치는 땅에 떨어지니 야, 주식 시장에서 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한 것이죠. 어제 그래서 무려 4.7%가 오르고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개장되어 있어요. 야, 놀랍죠? 일본 국채 금리가 오늘 또 오르네. 또 올라. 3.315%. 곧 보여드릴게요. 3.3.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어쨌든 자, 그래서 엔화는 얼마냐? 엔화는 150엔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50.56. 덕분에 우리 그랬잖아요. 야, 엔화가 약세인데 원화 웬일로, 엔화가 살짝 강세 갔는데 원화 못 쫓아가네. 940원대 그냥 찰떡같이 지키고 있더니만 954원이네. 막 이랬었죠?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엔당 원화가 937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놀면서 통화가 잘 안 들어오는 이때, 네, 외환 쪽에서는 아주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차이나 위안도 자기네 나라 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외환 쪽에서도 그 대외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위안화는 지금 7.14까지 그냥 휙 하고 약세가 되었습니다. 일본 엔화가 아시아 통화를 휙 하고 다 약세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정식으로 10일부터 개장이 되면은 원화 달러당 이렇게 되면 뭐 1,400, 한 20원 30원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뭐 원화가 엄청나게 약세냐? 그러면 저 유로하고 따져보면 지금 1650원은 조금만 약세입니다. 그리고 엔화 대비는 강세예요. 강세예요. 야,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금은 트래쉬.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뉴스예요. 이거, 아니, 주식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냐고. 주식 안 하고 사는 게 죄냐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잖아. 왜 내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골머리를 썩해야 되냐고. 그쵸? 근데 그런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어제 저희의 포부를 밝힌 영상이 올라갔더니 아주 저희의 영상과 다르게 업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어마무시하더군요. 네. 하여튼 굉장히 업자에 대한 시각이 나쁘더군요. 저는 그냥 충분히 그 현재 상황들, 한국의 상황들을 읽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10년 있다가 보시자고요. 네. 좀 길게 보시자고요. 네. 5년, 10년 있다 어떤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네. 저희는 짧게 안 봅니다. 길게 봅니다. 짧게 봐서 다들 바보가 된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길게 볼 거고요. 버블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뒷단의 후폭풍도 엄청나게 커질 건데, 그건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쪽보다는 훨씬 더 채권 베이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자, 잘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네, 아직 버블이 본격적으로 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마음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급하게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변화와 함께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 변화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 홍기훈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본격적 3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즉 에너지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기존의 자연 에너지에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인공 에너지인 석탄, 이런 석탄과 증기기관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로 넘어왔고, 이제 전기로 넘어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이 AI와 AGI 등등이 전기 문명의 확실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야, 요때 우리가 이름을 매트릭스로 지었어. 기가 막히네.
매트릭스가 뭐였죠? 컴퓨터 시스템이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원을 인간에게서 뽑아낸다라는 게 매트릭스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배경 아니겠습니까? 네, 참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네요. 자, 정신 차리고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되십시오. 안녕. 안 돼. 가서 꺼야 돼.